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빈 뉴스입니다. 자, 인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최근에 나온 인텔 소식들을 정리를 해보면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의 벤치 성능 유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CPU G 테스트 결과가 유출되었는데요. 그동안 12900K 관련 벤치 결과가 유출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12700K의 CPU G 벤치 점수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싱글 스레드 스코어는 800점, 멀티 스레드 스코어는 9423점이 나왔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유출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출시가 된 후 필드 테스트 결과를 봐야 되겠죠. 하지만 유출되고 있는 CPU 벤치 점수를 보면요, 상당히 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잘 나왔다라는 건 출시 후 테스트 결과를 보고 또 제품 가격도 봐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뭐 제품의 발열이라든지 오버클럭 관련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인텔이 현재 유출되고 있는 성능을 그대로만 뽑아준다면 뭐 제품 가격을 여기서 경쟁력 있게 이렇게 잡아주면, 그렇죠, 어떨까요? 물론 메인보드도 바꿔야 되고 메모리도 DDR5로 넘어가고 뭐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은 만큼 쉽게 넘어가기는 어렵겠죠. 뭐 그래도 뭐 저처럼 이 자발적 베타 테스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분명 넘어갈 겁니다. 자, 인텔의 12세대 엘더레이크에 관심을 두는 분들 중에는 DDR5 때문에 12세대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인텔이 엘더레이크 시스템에서 테스트한 검증된 메모리라면서 스크린샷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 SK하이닉스와 삼성 그리고 마이크론과 크루셜, 킹스톤 등이 보입니다. 일단 테스트는 모두 1.1V의 4800MHz 클럭 스피드, 타이밍은 40, 39, 39로 테스트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봐서는 아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봐갖고는 그냥 테스트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DDR5 하면 5000MHz 클럭 스피드 이상의 클럭부터 생각하실 텐데, 저도 일단 지금은 DDR5 메모리 리뷰가 하나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실 제품이 나오고 또 테스트된 내용을 참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인텔의 CEO 팻 겔싱어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대외 활동 부분에서만큼은 이전 CEO인 밥 스완을 거의 히코코모리로 만들 만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텔의 공격적인 움직임 못지않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도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CR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겔싱어는 AMD는 끝났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을 의역해서 전해드리기 때문에 저런 표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끝났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AMD가 시장의 리더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고는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날 때다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겔싱어는 그동안 인텔이 아무리 똥을 싸고 또 똥을 먹고 또 똥을 쌌더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의 80%나 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그 외에 파트너 및 제품 브랜드 그리고 다양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여전히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텔은 제품에서도 시장을 리드했었고 또 칩 패키징 기술에서도 리더였으며 소프트웨어, AI, 그래픽 등등 모든 부분에서 리더십을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이제 다시 이 생태계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며 앞으로 인텔은 몇 년간 이를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리죠. 자,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겔싱어는 AMD가 몇 년간 훌륭히 일을 진행을 해왔고 이 부분을 인정하지만 이제 AMD가 인텔을 추월했다,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했던 건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팻 겔싱어 CEO는 원조 인텔 엔지니어 출신답게 인텔에 대한 자부심과 기술적 이 리더십을 되찾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겔싱어가 자신감 있게 말하는 만큼 기대에 보답하는 제품들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별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엔비디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한다면 ARM 인수일 겁니다. 최근에는 좀 조용해졌는데 이 거래가 몰고 올 파장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는 폭풍전야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로이터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후에 반독점 승인을 받기 위해 양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정책에 따라서 이 양보 제안의 세부 내용, 뭘 양보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가 않았는데요.
EU 경쟁 집행 기간은 10월 27일 결정 기한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27일까지는 뭐 양보 제한의 수락 혹은 뭐 추가 요구 사항이 있든지 아니면 뭐 4개월간의 추가 조사 등을 한다든지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결정 전에 경쟁사와 또 ARM 고객사 등의 피드백을 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넘어야 될 산이 정말 많거든요. 이유는 사실 그 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참 갈 길이 멉니다. 과연 엔비디아는 ARM 인수에 성공할까요? 자, 비디오 카드발 소식입니다. 일단 뭐 카드라요. 최근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의 카드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라의 핵심은 슈퍼가 내년 초에 나올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비디오 카드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RTX 3090 Ti를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 3090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최대 TDP가 무려 450W라는 부분입니다. 최대 TDP가 450W라는 부분은요, 만약 정말 이렇게 제품이 나온다면 파트너사에 따라서는 그 팩토리 오버클럭 여부 또 하드웨어 세팅에 따라서 500W 가까이 전력을 먹는 녀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력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존 3090보다 일단 무려 100W나 높다는 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원 커넥터의 변경 가능성 그리고 뭐 만약 그렇다면 PCI Express Gen 5를 지원할 것인가 등 뭐 여러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클럭이 21,000MHz로 올라가고 1GB 모듈이 아닌 2GB 모듈이 탑재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일단 카더라 내용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둘째 치고서라도 만약 RTX 3090 Ti가 정말 나온다면 이건 대체 누구를 위한 모델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뭐 사실 일반 소비자용의 그래픽 카드는 제가 볼 때 RTX 3080 Ti에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게이밍 성능에서만 본다면 3090과 큰 차이가 없고 메모리 용량 차이로 인한 뭐 생산 작업에서의 성능 차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3090 Ti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뭐 극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유저라든지 딥러닝 또는 제작 툴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3090 Ti 뭐 다 좋아요. 근데 3090 Ti보다 3060이라든지 아니면 3070 같은 제품들 있죠. 좀 공급 좀 넉넉하게 그 채굴장이 안 뺏기고 그 채굴러들 그 걔를 좀 안 가게 좀 하고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가격 좀 제발 어떻게 안 될까요?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자, 요즘 게이밍 체어 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버킷 시트 디자인의 게이밍 체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고 또 유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게이밍 체어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렴한 모델도 있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최근 여러모로 핫한 기업이죠. 이 기가바이트가 생각지 못한 게이밍 의자를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일단 기가바이트 덴마크 트위터 계정이라서 이 모델이 진짜 나올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야, 저는 처음 보자마자 든 생각이 이 캠핑용인데 캠핑용 아닌가 한참을 고민하면서 봤습니다. 아니 뭐 고객 이벤트 사은품으로 잠깐 뭐 제작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방석과 팔걸이 부분이 벨벳 마감으로 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게 공기 주입식을 딱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캠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튼 만약 이 제품이 나온다면 과연 구입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한데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요, 이게 또 좌식 스타일이라서 PC용 의자이기보다는 그냥 뭐 TV 시청이라든지 콘솔 게임할 때 사용하면 딱 어울릴 것 같은 그냥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못 봐도 균형만 잘 잡으면 물놀이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기가바이트가 참 요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오픈마켓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기재한 경우는 자주 봤지만 그 금액대라는 게 뭐 진짜 이 금액에 팔고 있나 장난인가 뭐 그 경계선에서 정말 애매한 제품들이 많았던 반면에 오늘 보여드릴 이 제품은 쿠폰 할인 금액만 무려 100만 원이 적용된 1억 1000만 원의 그래픽 카드입니다. 1억 1000만 원이에요. 야, 이 정도 가격이면요 절대 실수로라도 이 주문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주문할 돈이 있어야 주문하죠. 자, 이건 구독자분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냥 되게 재밌지 않냐고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통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앞으로 재고가 없는 제품은 그냥 이 정도 가격대 아니면 뭐 한 10억 이 정도로 등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야지 뭐 실수 아닌가? 그네 혹시 모르네요. 진짜 만에 하나라도 1억 혹은 뭐 10억을 해놨는데 정말 돈이 썩어도는 분들이라면 주문을 할 가능성이 0%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없는 재고라도 찾아서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제 생각인데 아마 커뮤니티 인증이 올라올 겁니다. 글카 하나 잘 팔아서 인생 역전.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 잘못했네요. 걔네들이 또 그렇게 팔리면 또 그거 하나 더 걸려라 하고 또 더 팔려고 하는 족속들인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네요. 어쨌든 사지 마십시오. 진짜 어이가 없네. 자, 여튼 오픈마켓에서 등장한 1억짜리 그래픽카드였습니다. 자, 코시국 때문에 국내외로 행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지방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림의 떡이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52회 한국전자전 현장 영상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전 전시회를 방문해서 직접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을 자신의 유튜브나 SNS 채널에 올리는 이 콘테스트를 진행하는 건데요. 상금이 꽤 커요. 총 상금이 2천만 원이고요. 1등이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등이 300만 원, 3등이 2명인데 각각 100만 원, 4등 6명, 각각 50만 원씩, 행운상 40명한테는 각각 5만 원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코시국이다 보니까 경쟁률도 아마 좀 덜 할 거고 이게 또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뉴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행사 홍보나 방문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멀어서 못 가요. 제가 서울이면 저는 이거 무조건 합니다. 자, 여튼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러비다투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한글날.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